네, 안녕하세요. 합부 모의고사 7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았던 문제만 얘기해 볼까요? 3번 문제, 그 다음 6번 문제, 7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틀리진 않았을 건데, 뭐 어차피 문제 풀 땐 소거법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볼 선지가 좀 있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과 공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은 안 된다고요. 헌법상의 환경권은 내용이 막연하거든요. 국민 일반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하고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도 말 그대로 기본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익보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법률상 이익 인정되려면 계직구 세 가지가 인정돼야 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런 계직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서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 이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사익보성 인정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 이거 사실 수도법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수도법도 보면요. 국민 일반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5천만 명 전부를 얘기하고 있지 개개 주민에 대한 사익 보호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더 쉽게 생각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여러분 서울 1천만, 경기도 1천만, 2천만 명입니다.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2천만 명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익 보호성으로 보겠냐고요. 2천만 명 정도면 공익 일반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수도법도 사익보호성 인정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표 동그라미 2번이요.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내가 영업허가 받았단 말이죠.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거죠. 왜 나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줬냐? 왜 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줬냐? 이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거 취소 구하면 유재석이 되는 거죠. 아, 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 유재석이 처음에 신인 막 뜨기 시작할 때 KBS 방송 연예대상인가? 거기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무슨 뭐 대상이나 최우상 받을 줄 알았는데 장려상 받으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귀파면서 나왔거든요. 나중에 선배들한테 엄청 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그라미 이번 일종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예상한 수익 처분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 처분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취소를 구할 귀나 파라고 그러니까 귀파고 떨떠름한 표정 지을 수는 있어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은 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죠. 의무 불이행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했던 당연 무효죠. 과징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과징금은 상속돼요. 자, 문제 2번이요.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여러분 밑에 있는 박스 안 보더라도 여러분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공부 좀 한 사람이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하나가 행정의 자기구속성. 이 해당 박스는 행정의 자기구속성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선례가 반복됐다는 얘기죠. 행정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한 구속이 아닌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문제 3번이요. 행정행위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 선지가 어려웠죠. 일단 행정행위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묶어볼까요? 과세관청은 조세부가처분의 취소에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처분을 소생 또는 부활시킬 수 없다. 조세부가처분 침익처분이죠. 그걸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거죠. 처분의 취소의 취소잖아요. 여러분 처분의 취소의 취소에서 원처분이 침익처분인 경우에는 취소에 취소가 있더라도 원처분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사 취임 승인은 수익 처분이죠. 수익 처분의 취소를 취소했다. 처분의 취소의 취소죠. 수익 처분의 취소의 취소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원처분이 부활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쉽게 생각하면은 취임 승인 취소가 되었다. 그럼 나는 이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원처분이 침익처분인 경우, 동그라미 3번은 원처분이 수익처분인 경우,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원처분이 부활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선행 불가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3번은요, 재수업 들었던 학생들은요,
침 그래가지고 X자 2개 한번 쓴 거 기억날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 X 부활 안 한다는 얘기죠. 선행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쟁송 취소가 진행 중인 거죠. 쟁송 취소는 뭡니까? 처분의 취소를 받는 거죠.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대요. 이거는 그럼 쟁송 취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쟁송 취소는 소의 이익흠결로 각하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자신이 잘못한 처분을 스스로 직권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가 처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쟁송 취소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게 좀 오래된 판례인데 광어권이 취소됐거든요. 광어권 취소되다 보니까 광어권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자기가 광어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한 광어권 취소였거든요. 여기서 B가 자기가 광어권자가 되고 있다고 광어권 설정에 선출원을 했고 이 선출원이 받아들여져가지고 B가 광어권자가 됐습니다. 그 뒤에 행정청이요. A에 대한 광어권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한대요. 그래서 광어권을 복구시킨다. 여러분 이 광어권이 하나의 광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양립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해서 A의 광어권을 복구시키게 되면 B가 적법하게 출원해가지고 광어권 받은 사람인데 B가 그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처는 위법하다 맞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때 만약에 A에 대한 광어권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다.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에 대한 광어권 취소 처분에 대해서 쟁송 취소, 즉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돼.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요. 광어권이 부활합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4번은 그 내용이 아니라 뭐였어요? 광어권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광어권을 복구시킨 조치. 이거 직권 취소 얘기한 겁니다. 직권 취소 안 된다고.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생긴 경우에는 직권 취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별한다. 성립요건이건 효력발생요건이건 사실 구별 안 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효력요건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뭐 굳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4번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요 성립요건이고 동그라미 1번은 효력발생요건입니다. 행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뭐 남북통일, 지구평화 이런 거 실현이 안 되잖아. 동그라미 3번이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의죠. 동그라미 4번.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해되고 권한이 없는 자는 주체하자가 있는 거죠. 이때 세 가지를 성립요건이라고 부르고 성립했습니다. 일단 성립했어. 성립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효력발생요건이라는 건 여러분 특정 상대방에 대한 처분과 그 4번에 동그라미 1번은 코멘트 한 거 보세요.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 생각해 보세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죠. 근데 만약에 송달, 불능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럼 공고하면 되는 거죠. 공고한 다음에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있죠. 무슨 처분이라고 불러요? 일반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 처분의 경우 효력 발생 요건 뭡니까? 고시 또는 공고인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고시죠. 고시한 날로부터 5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 1번 상대방에게 통지된다. 원칙적으로 특정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니까 여기 대해서 통지되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행정계획에는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죠. 뒷단 틀렸죠.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는 게 계획을 메인테인 유지하라는 얘기죠. 유지하달라는 얘기. 근데 이건 계획 보장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계획의 변화 가능성에 방해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계획 존속 청구권은 아예 안 되고요. 경과조치 청구권,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전보 청구권은 그나마 인정될 여지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형량이 해태죠. 이익형량이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형량이 흠결이죠. 이익형량이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오형량이죠. 셋 다 위법한 거죠. 형량의 하자라고 부른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해서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걸 광범위한 계획재량 이렇게 부르죠. 동그라미 4번. 행정계획이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이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6번 좀 까다롭다 그랬어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기 좀 쉽지도 않죠. 사실 뭐
공법상 계약만 물어본 건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이 공공이라는 게 퍼블릭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국가 혹은 지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지 해당 계약 자체 물건 사고 뭐 그다음에 건설 도급 계약 체결하고 그 본질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나왔던 선지가 뭐였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맞는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럼 공법상 계약은요? 공법상 계약은요 좀 특수하고 예외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법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종의 일반법이거든요. 사법상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법상 채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일단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이해되잖아요.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은 처신, 확공, 기입, 행지잖아요. 공법상 계약은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택시 회사들의 자발적 감차. 이 감차라는 게 차량 줄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대중교통수단 뭐 버스나 지하철 등이 점점점 완비가 되게 되면요. 택시를 잘 안 타죠.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택시 뭐 탈 수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이 워낙 잘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들이 별로 돈을 못 법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이미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택시가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자체와 회사에서 차량을 줄이기로 그러면은 또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도 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택시 회사들의 자발적인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 보상금의 지급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일종의 뭐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사법상이건 공법상이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뒷부분 보세요. 자발적 감차 조치를 불이행하게 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감차 명령을 내린대요. 여러분 두 번째로 행정청의 직권 감차 명령 언더를 쳐보자고요. 이건 여러분 우월한 공권력 행사죠. 감차 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여기다 제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이죠. 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의 직권 감차 명령. 이거는 불이행하게 되면 제재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6번 동그라미 4번이요.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여러분 이게 무효확인 소송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뿐이야.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럼 우리가 무효 확인 소송, 항고 소송의 경우에는 확인 해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당사자 소송을 확인 소송의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확인 해소의 보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은요, 그냥 행정 소송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항고 소송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잘 적용이 안 돼요. 6번 또 사례 한번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6번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조합 설립 인가처분 알죠? 조합 설립 인가처분. 가학상 특허잖아요. 이게 조합 설립 결의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볼딩되는 거 보는 그런 겁니다.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요. 조합 설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여러분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취소라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전 단계인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확인해소의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얘기고 6번 동그라미 4번 관련해서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거는 조합 설립 결의 이게 조합 설립에 대한 공법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이게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민사 소송인지 당사 소송인지 논의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행정소송 규칙이 제정되면서 조합 설립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명확히 해놨어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전이라면 조합 설립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 소송이 가능해. 그런데 하자 있는 조합 설립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해야지 그 전 단계인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갑이 서울시와 서울시 소유의 일반 재산인 토지를 일반 재산 언더라인, 그쵸. 2년간 사용하기로 대부계약을 했다. 대부계약 언더라인. 그동안 3개월의 대부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갑과 서울시 대부계약은 여러분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죠. 일반 재산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일반 재산이니까 동그라미 1번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서울시가 갑에게 대부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건 사법상 계약 이행의 청구죠. 사법관계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같은 카테고리예요.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한번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놓으시면 이것도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서울시와 갑 사이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이 대부를 연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사소송을 제기해? 아닙니다. 이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국공유재산 관련된 경우에는요.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시가 스스로 자력집행이 가능하죠. 그럼 법원에다 민사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민사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4번. 서울시장은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토지비 여전히 갑이 설치한 비니아라우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직접 철거 집행하면 되는 거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고요. 7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제가 같은 카테고리를 했죠. 7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보세요.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선지는 강제징수, 동그라미 4번 선지는 대집행. 자, 문제 8번이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요 상대방이 고의과실을 요구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여러분 위법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했으면 다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그럼 어떤 말로 반박할 수가 있어요? 법률의 부질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뭐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질의했거든요. 질의했더니 회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회신 내용이 자,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럼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 신뢰보호원칙에 찾아봐도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또 묶어놓으세요.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합니다. 징수소멸 시효예요. 5년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과 제척 기간도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고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요. 공법상 금전채권 관련된 거는요. 권리 존속 기간이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처분의 이유 제시는요. 모든 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겁니다. 의견 제출 절차의 경우는요. 침익 처분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9번에 그 발문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대가 언들 안 치고 처분 일반이라고 쓰시고 의견 제출 절차는 여러분 위에다가 침익 처분이라 써주세요. 우리가 불사견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이요.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침익 처분이죠. 그럼 침익 처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누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요. 뭐 공청회는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런데 청문 절차라든지 사실 의견 제출의 핵심은 청문 절차거든요. 그래서 청문 절차 등 의견 제출의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동그라미 2번. 가산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럼 제재를 가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요. 내가 왜 제재를 받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납세 고지의 방식 등에 대해서 따로 정한 규정은 없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언더를 촉구?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여기 언더를. 그리고 가산세 합격만을 기재했대요. 가산세 얼마 내라고 얘기만 해놓고 2억 5천만 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세액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이거 뭐요? 이거 이유 제시하자지. 이유 제시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일반 규정으로 보면 이유 제시하자 이런 거죠. 이유 제시하자가 있으니까 위법한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근거 규정으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했단 말이죠. 이게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이죠. 환경보호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라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명시 안 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근데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이미 20조 1항 1호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 경우는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이 처분의 이유 제시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라야 구체적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3번 코멘트 잘하는 거 보세요. 상대방이 처분의 이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몇 조 몇 항인지까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불이익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요? 당사자 등이요. 행정절차법 제2조 적어놓은 거 보세요.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 등은 당사자와 등으로 구성되죠. 당사자는 뭡니까? 처분 상대방, 처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등은요, 이해관계인, 제3자요. 여러분, 모든 이해관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한 이해관계인이라 돼. 참여라는 게 행정청이 직권으로 참여시켰든지 자기가 신청해서 들어갔든지 일단 참여를 했어야 돼.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어때요?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참여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러니까 그 9번의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 등이잖아요. 이 등이란 말은 그 당사자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문제 10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처분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는 거죠. 뭐요? 재결이죠. 네, 재결 취소는 어떤 경우에? 재결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원처분 위법하면요, 원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두 번째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거는 세 번째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금전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그럼 금전 보상이 과도하거나 아니건 간에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면 회복이 되는 거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요 철거집행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철거집행 해버린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어? 물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금전 보상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역사적 그 상대방 입장에 매우 중요한 건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만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제소기간 도가죠.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어때요? 안 날 90일 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사례 들었죠. 뭐 생각하면 돼요?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인근 주민이 알게 된 날이요,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 통지일로부터 1년 지난 뒤였어. 그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지났죠. 하지만 연탄 공장이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럼 인근 주민은 1년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집행정지 결정 신청할 때는요, 이거 건물주가 철거 집행하지 말라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하는 거군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되겠지. 밑도 끝도 없이 철거 집행을 정지 주세요. 그럼 판사가 해줄 수가 없잖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직권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당한 사유가 이유에 대해서 행정청 상대방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행정청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집행정지는 긴급성이거든요. 긴급성인데 여러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면 안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돼요.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어려운 질문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끝내는 말이 똑같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말 없을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